지금부터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해줬다.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 임원들에게 해준 대출 내역서를 공개했는데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우리 법에는요, 예. 그 금융회사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들, 이 사람들한테 신용 공여, 대출 이런 걸 해줄 때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예. 자칫 계열사나 특수관계인들이 자기의 개인 금고, 사금고처럼 이 금융회사를 이용할까 봐서 그렇거든요. 고객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대략 한 1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1억이거나 혹은 그 대출 받을 사람의 그 1년 급여보다 급여 두 가지 중에서 좀 작은 쪽을 택해서 해줘라 이러는데 요즘 임원들은 1억이 넘으니까 예. 1억 이상은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 13명의 계열사 임원에게 총 100억 원대의 신용공여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보면 그 바이오에피스라고 혹시 들어본 경험 있으실 텐데 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죠. 이 바이오에피스의 임원들에게는 많게는 30억, 적게는 10억 원대를 이렇게 빌려줬거든요. 예. 근데 바이오에피스의 이른바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인데 그중에 2명은 외국인이고요. 예. 3명은 한국인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줬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릅니다만 아마 한국인들이겠죠. 이 3명에게 그 동시에 같은 기간에 무려 60억 정도의 그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임원 13명에게 모두 100억 원, 평균 8억 원쯤 되는데 그중에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임원 3명에게 60억 8천을 대출해줬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넘으면 대출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네. 정면으로 법을 어겼네요. 이게 지금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거 실수예요. 이거 그 개인적인 일탈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융회사는 이제 1억 이상이면 사실은 지점장 전결이 아니고 본사에 보고하고 다 통보하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해필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그 당시 약간 문제가 많았던 그 회사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상임위에서도 국감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혹시 삼성그룹 전체에서 모종의 기획하에 은폐하고 모르는 척하고 신용공여를 해준 거라고 한다면 이거 일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삼성증권이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제가 탁 찍은 것만 가져온 거예요. 예. 당신들 이때부터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가져와. 그러니까 제보에 의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져온 것이 이렇다는 거죠. 예. 근데 만일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하게 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빙산의 일가 이외에 빙산의 본체가 다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훨씬 많은 어떤 범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이외에도 저희는 한 3건, 5건 정도를 생각을 하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가져온 걸 보니 에피스뿐만 아니라 삼성 선물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역시 임원들이 동원돼서 그 대출을 받았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예.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 돈을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 가능한 것이죠? 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상의 이제 벌금을 낼 수 있고요.
KB증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제 형사처벌 대상 말고도 KB증권도 이런 일이 있어서 57억 원의 과징금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업 정지료까지 가능한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돈을 빌려준 곳이나 빌려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처벌이 되고요. 그 돈을 빌려준 삼성증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도 100억 원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한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삼성증권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실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적인 실수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삼성 임원인지 모르고 빌려줬다는 겁니까? 예, 모르고 빌려줬답니다. 그 대출할 때 그럴 수가 없을 텐데. 글쎄요, 아마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이면 직업이 뭔지, 그럼요, 예. 재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예. 다 일일이 써낼 텐데요. 예. 그런 것 없이 삼성 임원들 그냥 해줬다? 이건 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증권가 쪽에서는 예전부터 삼성 쪽에서 무슨 주식 같은 거를 주가를 띄우려고 할 때 이렇게 좀 뭐 계열사를 동원하기도 한다, 뭐 임원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경우들이 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임원들을 동원해서 예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그 차명 재산들을 숨길 때 386명인가 계열사 임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숨겨놨었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무슨 일을 하려고 이랬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 전체를 우리 단순히 자본시장법을 어긴 거는 제가 볼 때는 딱 걸렸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되고 금융당국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더 알아보라고 하는 얘기는 이를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에 무슨 혼란을 가져왔거나 혹은 의도적인 무슨 주가 조작을 했거나 이런 것들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꼬리를 잡은 김에 몸통까지 확실하게 잡아들여라 하는 게 제 오늘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뭐라고 하던가요? 엄청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거 자기들이 사실은 적발해내고 해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 박용진이 이거를 오히려 국감장에서 예. 공개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철저하게 종합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물론이다, 곧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라도 빠르게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끝이 나는데 이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법안들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이제 국감 끝나면 보통 말하는 것처럼 입법 전쟁, 예산 전쟁 이렇게 해서 여야가 예. 입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때인데요. 지금 이제 분위기 보면 공동경제 3법 같은 경우 당내 분위기는 그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자라고 예. 하는 입장이 다수고요. 저처럼 대통령 공약사항보다 후퇴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회가 우리 여당이 좀 책임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통과시키자라고 예.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양양자 최고위원처럼 이거 기업 옥죄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당의 당론이고 또 우리도 법안을 냈었던 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다수 의견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야당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야당에서도 재미있는 건 이 공정경제 3법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들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얘기를 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협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부의 입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통과의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아직 고민 중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결정되고 나면 정면 승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게 더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인지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당대표와 지도부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결정을 할 거는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